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수십억 자산을 가지고도 외롭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큰 재산이 없어도 여유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돈이 많아도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돈에 집착하며 불안 속에 사는 사람. 돈이 많아도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까봐 항상 걱정하고 돈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죠.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을 불리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돈을 활용해서 삶을 즐기지는 못합니다. 돈을 지키려는 강박이 오히려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은 있지만 여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외로운 사람. 돈이 많아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다가 노후의 외로움을 겪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돈으로만 유지해왔다면 결국 정서적 교류 없이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친구들과도 관계를 이어오지 못하면 대화할 상대조차 없어집니다. 결국 돈이 있어도 정작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쓸 줄 몰라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 돈을 모으는 데는 탁월하지만 정작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불안해하거나 필요 없는 곳에만 돈을 쓰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죠. 값비싼 물건을 사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하지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경험에는 인색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돈이 있어도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의 핵심 원칙. 돈보다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돈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인간관계, 취미 등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알죠. 지나치게 돈을 아끼며 살아가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사용하면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죠. 결국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의미 있는 삶을 산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나눔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기보다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데서 큰 만족을 얻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봉사하거나 타인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존경받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돈을 나누는 행위가 곧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경험과 관계를 중시한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과 관계에 더 가치를 둡니다. 비싼 명품을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데 돈을 씁니다. 그렇게 투자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결국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법은 좋은 경험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3.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인간관계 관리법.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산다. 노후의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설계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죠.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알면 자녀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죠. 늘 밝고 활기찬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죠. 그렇게 하면 삶이 훨씬 더 단순해지고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4.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노후의 균형 잡는 법.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활용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로 봅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는 데만 집중하죠.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돈을 활용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돈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야 진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한다.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에 돈을 써야 합니다. 건강, 경험, 인간관계 등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결국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자산을 관리하면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과 돈을 쓸 줄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죠. 지나치게 아끼는 삶은 결국 불안과 후회를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소비를 하며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와 활용하는 방식이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려 노력합니다. 결국 노후의 진짜 행복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지금부터라도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한 사람들이죠. 노후가 찾아왔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목표로 삼으면
끝없는 불안과 집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죠.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아갑니다. 결국 돈이 아닌 행복을 중심에 두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의 열쇠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과 큰 돈 없이도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즐기는 방식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운동은 관절을 망가뜨리고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몸에 부담이 가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에 맞는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운동이 가장 건강을 지켜주고 오래도록 활기찬 삶을 살게 해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한 최고의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릎이 아프거나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올바른 운동 방법을 배워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어씨는 젊은 시절 매일 조깅을 하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릎이 뻐근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관절이 손상되어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B씨는 매일 가벼운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하루 30분씩만 운동했지만 관절에 무리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조건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평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필수 습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키고 피로감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보다 걷기가 더 안전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만 걸어도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걷기는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전신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량 효과도 있어 건강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나 기타 질병에도 덜 걸리게 됩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걷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걷느냐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보다 다양한 경로를 걸으면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지를 걷는 것도 좋지만 약간의 경사가 있는 길을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오르막길을 걸으면 하체 근력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너무 가파른 길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경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사진 길을 걸으면 심박수가 적절히 상승하여 심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지만 걷는 것보다 다양한 지형을 걸으면 몸이 더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을 때 가벼운 언덕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경사진 길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보폭이 넓어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낙상 예방에도 좋습니다.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를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걷는 것이 무릎 보호에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거리를 걷기보다는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사길 걷기를 꾸준히 하면 다리 근육이 탄탄해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단, 오르막길을 무리하게 오르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다리를 흔들어 주거나 허리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준비 운동이 됩니다. 발목을 돌려주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볍게 늘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걷는 동안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운동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면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놀라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걷기 운동의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준비 운동을 한 후 걷기를 시작하면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운동 후에는 다리를 높이 올려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하면 운동 후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걷기도 올바르게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만으로 충분할까요? 근력 운동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은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이며 골절로 인해 장기간 병상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뼈도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꼭 헬스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아령 들기,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해도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의자보다는 약간 높은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번씩 3세트 정도만 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을 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일반 팔굽혀펴기보다 부담이 적어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팔 근력뿐만 아니라 어깨와 가슴 근육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걸을 때 안정감을 주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하루 15회씩 3세트 정도 반복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구 없이도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을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벽 스쿼트가 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운동은 의자 푸시업입니다. 손을 의자에 올리고 천천히 팔굽혀펴기를 하면 상체 근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구 없이도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을 하면 복부와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와 복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무리한 힘을 쓰지 않고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만 투자해도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근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작은 움직임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신체 균형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 외에도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면서 유연성이 감소합니다. 몸이 굳어지면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기고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허리, 무릎, 어깨 관절이 약해지기 쉬운데 스트레칭을 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넘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은 관절염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근육의 산소 공급을 도와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움직임이 편안해지고 몸을 쓰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 어깨 결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몸이 더 유연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부드러워지고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유연성이 좋으면 걷기나 근력 운동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도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가장 간단한 동작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앞뒤로 움직이고 좌우로 돌려주면 목 근육이 풀립니다. 어깨를 둥글게 돌려주면 어깨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상체를 좌우로 가볍게 비틀면 척추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뻗은 후 발끝을 당겼다가 밀어주면 종아리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천천히 상체를 숙이면 허리와 다리 뒤쪽 근육이 이완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은 후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면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갑자기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동을 주면서 강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다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더 편해집니다. 유연성이 향상되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나 스트레스가 많아지는데 요가는 이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가를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요가는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줍니다. 천천히 몸을 늘려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과정에서 뇌도 안정됩니다. 요가를 하면 신체 균형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요가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고양이 자세, 아기 자세, 나무 자세 같은 기본 동작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요가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고 몸 전체의 순환을 돕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요가를 하기 전 가벼운 명상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단순한 유연성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요가를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요가는 특별한 기구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합한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유연성과 함께 심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폐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유산소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일반 걷기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빠르게 걷기는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효과적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도 좋은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할 수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영도 관절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심폐 건강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면 몸 전체를 골고루 사용하게 되어 유산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수영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을 번갈아 가며 하면 지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고 전신 건강이 유지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 근육이 강해지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병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건강이 좋으면 혈관도 탄력적으로 유지되어 고혈압과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유산소 운동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숨이 찰 정도가 아니라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운동 후 피로감이 심하거나 어지럼증이 있다면 운동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걷거나 심장이 심하게 뛰는 정도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 중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날이나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기온이 낮을 때 걷기를 하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즉시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운동,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은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이며 골절로 인해 장기간 병상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넘어지면 쉽게 뼈가 부러질 위험이 큽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밸런스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안정적이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몸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운동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균형과 협응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면 허리와 다리 근육이 강화되어 보행이 더욱 안정적이 됩니다. 발목과 무릎 근육이 튼튼하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 서 있을 때도 더 편안해집니다. 균형 감각이 좋으면 일상생활에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균형을 키우는 운동을 별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균형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밸런스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균형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10초씩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뒤로 걷기입니다. 벽을 따라 천천히 뒤로 걸으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걷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천천히 앞으로 걸으면 다리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무리한 힘을 쓰지 않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몸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그렇다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낙상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하면 거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근력 운동과 함께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실내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에는 카펫을 깔고 방해가 되는 물건은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는 너무 빠르게 걷거나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발이 잘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균형 운동을 하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골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면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 균형 운동을 하면 훨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들은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들입니다.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지며 꾸준한 운동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가장 효과를 본 운동이나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70대면)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직은 청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력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건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이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빠르게 늙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결국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젊게 사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TV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고 아내는 매일 동네 걷기 모임을 나갔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움직이고 배우려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갖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은 나이에도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며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의 차이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아직 청춘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70대 이후에도 젊게 사는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70대, 아직은 청춘이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늙습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변합니다.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제 늙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몸도 그 말에 맞춰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기력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활기찬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믿는 사람은 몸도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젊어 보입니다. 나는 아직 청춘이다라고 생각하면 행동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변화합니다. 단순히 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늙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계속 사용하면 활성화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뇌가 더 젊게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적 능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무엇이든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나 악기 연주를 배우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생활이 단조롭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었다고 주저앉으면 정말 늙을까요?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그에 맞춰 움직입니다. 퇴직 후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나 목표를 설정하면 삶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조금씩 도전해 보세요. 걷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어집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춰 있으면 몸과 마음이 더 빨리 늙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움직이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람의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걷기를 실천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고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속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관절과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면 뻣뻣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기력이 없다고 해서 운동을 피하면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나이보다 더 젊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만 꾸준히 해도 다리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작은 아령을 이용해 팔 근력을 키우면 어깨와 팔이 더 건강해집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쉬워지고 넘어지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오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키우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기력이 넘치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 외에 어떤 건강 습관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신체 회복이 빠르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 소화 기능이 원활해지고 에너지가 지속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면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젊고 건강한 삶은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끊임없이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태블릿을 배우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배우는 것이 꼭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법을 익히는 것도 배움의 한 종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핑계로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배움과 함께 취미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력이 넘칩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어떤 것이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취미를 가지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 무료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는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취미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 삶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를 억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 왜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들까요? 인생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늦었어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게 됩니다. 작은 목표라도 계속 도전하면 삶이 훨씬 더 활기차집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만 보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음식 만들기 같은 것들도 좋은 목표가 됩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이 생기고 더 큰 도전에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경험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삶을 더 즐겁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이 커지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반복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나이를 이유로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사고방식이 고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면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요즘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신 기술이나 문화를 배우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이 생기고 재미있는 경험도 늘어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관계가 더욱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꾸준히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을 자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혼자 있기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실제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늙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면 몸도 그에 맞춰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습관이 되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힘들다 대신 조금 더 해볼 수 있어. 나이가 들어서 못해 대신 배우면 할 수 있어라고 바꿔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말버릇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한층 밝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과 삶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이 더욱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할 일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이 줄어들고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도 늘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이 더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감사하는 태도 하나만 바꿔도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질 때 늙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을 버리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에 따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실천하면 매일이 기대되는 삶이 됩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70대는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 도전해보지 않은 꿈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